풀 때마다 시간이 부족해요. 모의고사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선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건가요? 교과서로 공부하면 되는 건가요? 모의고사랑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잘 공부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인쌤입니다. 뿅!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올려줬던 내신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다 보고 왔나요? 자, 오늘은 바로 모의고사 관련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어서 빨리 모의고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뿅뿅!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의고사가 중요한가요? 모의고사 왜 보나요? 모의고사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해줬는데요. 일단 모의고사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내신편에서, 여기 링크 보이시죠? 내신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의고사는 수능의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능과 같은 형식의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는 2024학년도 수능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오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미리 보는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연습 문제에서도 그 새로운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능과 거의 동일하게 모의고사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시험은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과 그 다음에 수능 시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많이 알려주세요.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어떤 걸 위주로 공부해야 하는 건지.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모의고사라는 걸 통해서 수능에 앞으로 어떤 것들을 낼 것인지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낼 것인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예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수능을 대비할 수 있어서다 라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택 과목은 뭐뭐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일단은 보는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탐, 과탐, 탐구,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제2외국어. 제2외국어는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영역의 시험이 있는데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전까지는 문과, 이과 계열로 나눠서 문이과 친구들이 모두 다 공통된 국어 시험지를 풀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 문제에서는 국어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저 공통적으로 보는 국어에서는 독서하고 문학, 이 2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시험지를 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국어 시험지에서도 또 선택을 하게 되는데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시험과 선택시험이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문과, 이과형을 나눠서 가형, 나형 이렇게 나뉘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중3 여러분들에게는 가형, 나형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공통적으로 보는 시험, 그리고 선택으로 보는 시험, 이렇게 2가지가 또 나뉘게 됩니다. 자, 공통적으로 보는 시험에는 수원, 수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하고 수투를 공부해야 하는 공통시험 문제가 있고요. 선택적으로 골라야 하는 시험지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벡터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영어는요 그대로 공통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친구들이든 간에 영어 시험지는 다 동일한 시험지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죠.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한국사를 꼭 봐야 나머지 과목들의 성적이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해 줄 건 바로 탐구인데요. 자, 이전까지는 문과 계열, 이과 계열 나눠서 문과 친구들은 사회탐구 과목을 2개 선택해서 보고 이과 친구들은 과학탐구 과목을 2과목 선택해서 시험을 봤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를 다 짬뽕시킨 상태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탐구과 하나, 과학탐구과 하나 이렇게 각각 하나를 선택해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사회탐구에는 과연 어떤 과목이 있느냐? 사회탐구에는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경제, 세계지리,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렇게 9가지의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혹은 2개를 혹은 0개를 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과학탐구에는요 화학 1, 2,
생명과학 1, 2, 물리 1, 2, 지구과학 1, 2 이렇게 총 8과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8과목 중에서 빵개, 1개, 2개 중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회탐구 과목 9가지하고 과학탐구 과목 8가지를 다 합친 1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보면 됩니다. 자, 제2외국어는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많은 친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질문을 볼게요. 매번 같은 형식의 문제로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나요? 학교마다 같은 시험지로 보나요? 라고 질문하는데요. 이거 선생님이 지난 내신편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매번 같은 형식으로 나오고요.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조금씩 바뀔 때가 있긴 해요. 뭐 해마다 혹은 월별로 문제가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그 문제가 바뀌는 건 국가적으로 조금씩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신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유형이 수능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모의고사는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등급도 전국 등수에 의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서는 뭐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어서 1등급일지라도 모의고사로 봤을 때에는 전국에 있는 친구들 중에 4% 안에 들지 않아서 1등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보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3월, 6월, 9월, 11월에 봅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보는데요. 학교마다 사설 모의고사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보는 시험 말고 어떤 사설 업체,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에서 모의고사를 만드는데 그 모의고사 시험지를 채택해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그 4개의 월 말고도 다른 월에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학교마다 달라요. 자, 모의고사 준비는요, 예비 고1인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준비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위해서는 고1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 고1부터는 굉장히 바쁩니다. 너무너무 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가장 시간이 많은 지금 이 순간, 예비 고1인 여러분들 지금부터 모의고사 공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했던 건데요. 자, 모의고사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건가요? 어떻게 공부하나요? 교과서로 공부하는 건가요? 와 같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설명해 주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자, 국가에서는 고등학생 여러분들이라면 꼭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게 무엇이다 라고 이런 국가적인 진도표를 만들어 둡니다.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너희들은 꼭 이거를 알아야 해 라는 거를 만들어 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공부 시험 범위를 정해두고 그 시험 범위 내에서 모의고사와 수능을 출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학교 선생님과 내신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 이 국가적인 진도표에 준수하면서 시험 문제를 내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A, B, C를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정합니다. 국가적인 진도표를 만들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ABC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시험 문제에도 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에서 가르치라고 한 ABC가 내신 시험 문제에도 나오겠죠. 근데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이 ABC가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내신 공부와 모의고사 공부는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신 공부의 연장선이 바로 모의고사예요. 자, 내신 공부는요, 우리가 중간고사 공부하면 중간고사 거 까먹고 기말고사 거 공부해도 되죠. 그런데 모의고사는 축적되는 거예요. 중간고사 때 거, 기말고사 때 거 다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게 바로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공부한다라는 건 내신 공부와 별개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신 공부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겁니다. 자, 그 플러스 알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첫 번째, 국가에서는 1학년 1학기까지 ABC를 공부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진도가 조금 느려서 A하고 B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내신 공부를 통해서 A, B를 미리 공부를 해뒀을 거예요. 그치만 모의고사에 C가 나오기 때문에 C까지도
플러스 알파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면 모의고사를 푸는데 훨씬 더 쉽겠죠? 자, 두 번째로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요.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선생님이 모의고사는 내신 공부를 하면서 같이 준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게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과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일맥상통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가끔 가다가 간혹 가다가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하고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가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시험 공부만 하다 보면 국가에서 진짜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놓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대체 어떻게 알아내느냐? 바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는 수년간 국가에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학생 여러분들에게 자, 이 부분은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 수년 동안 알려져 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면 어떤 부분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에는 기출문제 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기출문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몇 회 모의고사라고 해서 모의고사를 그냥 아예 통으로 넣어둔 거, 1번부터 45번까지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 그게 바로 몇 회 모의고사와 같은 회 모의고사형 문제집이고요. 두 번째 모의고사는요, 개념별로 어떤 기출문제가 있었는지 분류를 해놓은 문제집입니다. 자, 1번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시간 관리할 때, 시간 훈련할 때 푸는 문제집이고요. 2번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하고 복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토대로 개념 공부를 하고, 그리고 2번 기출문제집으로 어떤 식으로 기출이 나오는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국가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지를 잘 파악해 둬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몇 점 받아야 만점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자, 국어 100점이고요. 수학 100점, 영어 100점, 한국사 50점, 탐구 한 과목당 50점, 그리고 제2외국어도 50점입니다. 자, 모의고사를 못 보면 대학교 좋지 않은 곳 가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자, 모의고사는 수능이 아닙니다. 모의고사는 수능 연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망해도 상관없어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봐야 되는 건 수능인데, 수능의 연습이 바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잘 본 학생이 수능을 잘 볼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자, 또 이런 질문도 하네요. 자, 모의고사를 못 보면 선생님이 학생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나요? 라는 이런 질문도 했는데, 정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모의고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상담을 할 때에는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상담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좀 잘 봐둬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과 관련된 상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학생을 막 차별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랑 내신이 관련이 있나요? 라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자, 모의고사 성적은 절대로 기록되지도 않고요, 어딘가에 반영되지도 않고요, 내신 시험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모의고사가 내신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들을 출제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영향을 끼치겠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그 어느 곳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와 내신 공부를 어떻게 조화롭게 공부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자, 일단은 평상시에는 내신을 7, 모의고사를 3,
7대3 비율로 공부를 해두세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내신하고 모의고사 공부가 별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신을 공부하는 게 곧 모의고사 공부가 돼요. 굳이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다면 내신을 7, 모의고사를 3으로 공부를 하세요. 자, 그리고 내신 시험 한 달 전부터는 내신을 한 8에서 9 정도의 비율로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를 1에서 2 정도의 비율로 공부를 하세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 한 2, 3주 전이 되면 내신을 한 3의 비율로 모의고사를 한 7의 비율로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내신하고 모의고사의 난이도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범위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유형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난이도하고 범위가 모두 다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어렵거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고1에서 고3으로 갈수록 그 차이는 점점 좁아져요. 그러니까 내신하고 모의고사의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중학교 스타일의 문제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스타일의 문제, 고등학교 스타일의 문제라는 건 수능이나 모의고사형 문제를 말해요. 그게 조금 많이 믹스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진정한 고등학교 스타일의 문제, 즉 모의고사나 수능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난이도, 유형, 범위가 모두 다 내신보다는 모의고사가 더 힘들다. 그치만 고3으로 갈수록 난이도도 비슷해지고 유형도 비슷해지고 범위도 비슷해지더라 라는 게 저의 답변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몇몇 친구들이 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영어 모의고사는 항상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문장을 하나하나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설렁설렁 읽으면 주제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맨 뒤에 문제는 찍게 돼요. 모의고사 시간 관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자, 저의 답변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고등학교 1학년이 아직 되지 않은 예비고 1 여러분들, 시간 관리는 너무 이릅니다. 시간 관리는 아직 해야 할 것들이 아니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요, 개념을 정확하게 복습하는 걸 먼저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적용해서 제대로 문제 푸는 방법,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을 훈련해야 되는 거지, 시간을 훈련하는 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시간 훈련은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개념을 정확하게 마스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잘 푼다면 시간은 저절로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꼼꼼하게 읽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읽어줘야 해요. 문제가 요구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는 그 훈련을 먼저 하다 보면 당연히 문제를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게 되겠죠. 자, 제대로 푸는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푼다라는 건 그럼 무엇이냐?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간파해서 내가 어떤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건지, 어떤 지식을 출력해내야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바로 제대로 푼다입니다. 자,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여러 번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문제 푸는 건 또 역시나 기출 문제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기출 문제로 문제를 무작정 많이 푼다고 해서 제대로 푸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따로 투자해서 과목별로 이 문제에서는 무엇을 질문하는 건지 한번 좀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모의고사는 항상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제대로 잘 준비를 해두면 수능 때까지도 그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무엇을 질문하는 거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떤 정보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정보들을 그냥 스킵하고 넘겨야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분석하면서 공부를 미리 해놔야 해요. 특히 영어에서 독해를 빨리 하려면요, 영어 지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세밀하게 해석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영어 지문을
거시적으로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장과 근거는 무엇인지, 중요한 문장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문장은 무엇인지, 이 글의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글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하나 읽었는데 그 지문이 A하고 B의 공통점을 나열하고 있는 비교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공통점이 무엇인지 빠르게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을 위주로 독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아닌 부분들, 세밀한 부분들은 굳이 열심히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 단락 내에서 이 부분은 중요하게 읽고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게 읽어야 되겠다라는 게 판단이 된다면 훨씬 더 글을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의고사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질문을 꼭 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고등학교 가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